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주춤했던 호주 워킹홀리데이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를 품고 호주에 들어왔다가 현지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워킹홀리데이를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한국 청년들끼리 정보를 나누고 선배들의 조언을 듣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호주로 함께 가보시죠. 석 달 전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온 최희수 씨. 멜버른에서 구직 활동을 하며 틈틈이 워홀러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호주에 왔을 때 정보가 부족해 겪었던 어려움을 미래 워홀러들이 겪지 않도록 현지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는 겁니다. 이분들이 처음에 어떻게 워홀을 준비했는지, 또 와서 집이나 또 직업은 어떻게 구했는지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좀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주 정부의 강력한 방역 정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주춤했던 호주 워킹홀리데이. 팬데믹이 끝나면서 호주에 돌아오는 한국 청년들은 다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호주는 날씨가 좋고 시급이 높은 데다 워킹홀리데이 인원에 제한이 없다 보니 한국 청년들에게 꾸준히 인기 있는 나라로 꼽힙니다. 그래서 단기 비자로 들어온 사람들의 숫자를 보고 대충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단기 비자를 받은 사람들 숫자가 20% 증가해가지고 지금은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한국 청년들의 정보 교류와 소통 활성화를 위해 멜버른에서 워홀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멜버른 분관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워킹홀리데이 청년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로 호주에 왔다가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삶의 터전을 일군 선배 워홀러들도 자리에 함께 취직 경험담과 호주 정착기를 공유했습니다. 선배 바리스타로서 여기서 호주에서 겪었던 이제 생활들이라든지 처음에 일을 구했었을 때의 상황들, 그리고 일을 구했었던 뭐 방법들이라던가 그런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현지 회사나 현지 업체에 어떤 컨택을 해서 일을 하기보다는 좀 한국말이 좀 소통이 편한 곳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외국에 나와서 다양한 나라들을 경험하고 다양한 나라 친구들을 좀 만나서 좀 인맥 관계도 넓히고. 선배들이 노하우는 후배들이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지내면서 어떻게 목표를 잡고 기틀을 잡고 살지 좀 더 배운 것 같아서 굉장히 도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배 워홀러분들 경험이나 어떻게 처음에 호주에 와서 적응하고 정착하셨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쭉 들으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왔지만 현지 생활과 일자리 구하기가 막막했던 새내기 워홀러들에게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들과의 만남은 정보 교류 외에도 자신의 계획을 점검하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를 얻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독일에서 동포 청소년과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국어 실력을 뽐내는 말하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차세대 동포들에게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현지 사회에는 우리말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우리말 겨루기 대회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한국과 독일은 역사의 길을 공유해왔습니다. 생각하면 아주 소중한 관계입니다. 유창한 한국어로 한국과 독일의 우정을 이야기하고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만 친절했고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6살 최연소 참가자의 발표에는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모든 방문들 이렇게 2년 동안 한국어를 공부했지만 최고령 참가자에게 낯선 한국어 발음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동포 자녀들에게 한민족 자긍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 독일 현지 사회에는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우리말 겨루기 대회
현장입니다. 올해로 26회를 맞이한 행사에는 동포 자녀와 현지인 등 31명이 참가했습니다. Und über Instagram habe ich sehr viele Fotos gesehen über Korea, Südkorea und das hat mein Interesse geweckt. Danach wollte ich mehr über das Land wissen, mehr über das Land erfahren, die Sprache lernen und natürlich kam dann K-Drama, K-Pop und ja, jetzt bin ich so mittendrin. 최근 독일에서 한국어의 수강생은 동포와 현지인을 가릴 것 없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과 에센, 도르트문트 등 독일 전역에 있는 33개의 한글 학교에는 약 2,800명의 수강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현지 학교들은 한국어 수업을 방과 후 과정이나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초중등학교의 경우에는 한 500명 정도 학생들이 한국어를 방과 후 강좌나 정규 강좌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요.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월, 2월 사이에도 6개 학교가 더 늘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인구는 계속 늘 것으로 생각되고요. Weil ich finde einfach das Land, die Kultur, alles drum und dran, finde ich einfach sehr interessant und sehr schön. Ja, also einfach nach Korea gehen, mit koreanischen Leuten flüssig reden können, ohne Übersetzer, ohne irgendwas. 이처럼 한국어 학습자가 늘어난 것은 세계적인 한류의 인기도 영향을 끼쳤지만 오랜 세월 한글 학교를 운영하며 한국어 교육에 나선 동포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동포들은 3대, 4대로 내려가는 차세대의 정체성 고민이 깊어지는 만큼 한글 학교 운영과 한국어 교육에 더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에 가는 거를 좋아하기도 하였고 한국 학교에서 한국 친구들을 많이 만나서 그 이후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서 한국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3세대, 4세대가 어울려 있어서 이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이 행사는 유익한 행사고 또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이 어린 우리 연사들과 또 부모들과 또 그 위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는 이 행사를 통해서 가족이라든가 나라 사랑이라든가 이웃을 알아가는데 정말 이 훌륭한 대회가 아닌가. 해마다 우리말 겨루기 대회를 주최해온 제독한인 총연합회는 앞으로도 우리말로 하나 되는 동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회를 꾸준히 이어갈 계획입니다. 미국 텍사스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콘텐츠 융합기술 축제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적인 K 콘텐츠 인기 속에 한국 기업들은 콘텐츠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죠. 태블릿 화면에 삼각형을 그려내자 모양이 그대로 점자로 구현됩니다. 한국 기업이 점자와 촉각을 활용한 시각장애인용 점자 패드를 선보였습니다. 이 기업은 이 기술로 미국 텍사스에서 열린 콘텐츠 융합 기술 축제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에서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든 디스플레이는 전부 다 한 줄로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작은 셀 때문에 이렇게 멀티 레이어된 디스플레이가 나오면서 이미지나 그리고 거기에 있는 디자인, 어떤 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2차원 면 형태의 디바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분들의 삶에 정말 기여할 수 있는 디바이스겠다. 정말 도움이 되겠다. 아까 한 분은 오셔서 우리 고모가 시각장애인인데 이런 거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How do you teach software or visually intense information to students? And if the product can do that, then in the education field, yeah, for sure. It's definitely, we're trying to become more diverse, inclusive, equitable across everybody. And so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could be used. 해마다 3월에 열리는 이 축제는 음악과 영화, 문화, 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융합을 선보이는 대표적인 행사입니다. 올해 25회를 맞이했는데 전 세계 103개국에서 22만 명 넘게 참가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습니다. Things that are in 2, 3, 4 years, the greater public and public audiences will be and consumers will be used to, or things they're already thinking about and ideating on now and refining it. So it's really cool to see sort of a peek behind the curtain at
all the technology that will become commonplace. 우리 기업의 참가도 두드러졌습니다. 시각장애인용 패드 이외에도 이미 미국 국제전자 제품 박람회 CES 2024에서 혁신상을 받은 AI 음원 분리 기술 앱을 만든 기업과 가상인간, 일명 버추얼 휴먼을 제작해 각종 광고나 방송 콘텐츠에 출연한 업체 등이 참가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음악 스트리밍,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들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시를 통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나 덴마크나 두바이에 있는 업체들이 실제로 같이 할 만한 오퍼들을 이미 주셔가지고 실제로 뭐 가상인간이 한 2, 3년 전부터 붐이 있긴 했었지만 실제 컨텐츠에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었는데 저희는 그 사례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어서 많은 문의들 주고 계십니다. 특히 올해 행사에서는 미국 내 한인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네트워킹을 위한 노력도 돋보였습니다.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한인 기업이 마련한 코리아 하우스 행사에는 한국계 기업인들이 모여 K 콘텐츠와 기술력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만큼 함께 상생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분들하고 미국에 계신 교민들하고 또 아는 그 이제 글로벌 VC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민글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더 아이디어를 더 표현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좀 아직 뭉치는 계기도 없었거든요. 사우스바이가 기술과 문화예술의 융합인데 또 한국 내에서 기술과 문화예술 그다음에 글로벌 좀 뭉치는 그래서 이제 많이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코로나19 이후 처음 행사에 참여한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우리나라 10개 기업을 알리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9일 동안 199건의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해 1,661만 달러, 한화 약 219억 원 상당의 수출 상담 성과도 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XR 이런 신기술이 융합돼가지고 새로운 시장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에 참가한 그런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 결합된 콘텐츠들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전 세계에서 한국이 신기술 융합 콘텐츠의 최고 선두 자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K-팝과 드라마 등 K 콘텐츠 인기에 힘입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신기술들. 세계 시장을 선도할 한국 콘텐츠 기술력의 진화를 기대해 봅니다. 튀르키예는 한식과 K-팝 등 한류 열풍이 거센 나라 중 하나인데요. 이 한식을 향한 열정으로 튀르키예 입맛을 사로잡고 전국에 20개 넘는 지점을 확장하는 등 한식당 창업에 성공한 동포 청년이 있습니다. 전 세계 한인들의 다양한 삶을 소개하는 글로벌 코리안. 이번 시간은 튀르키예를 넘어 중동 시장 진출을 꿈꾸는 한인 청년을 소개합니다. Rabotki sipariş ettik ve acı tatlı tavuk sipariş ettik şu anda. Tatlarını beğeniyoruz. 3 senedir artık Sopung'a sık sık gidip geliyorum. Haftada en az bir kez, yani 2 haftadan bir geliyorum. Çünkü buranın yemeklerini aşırı leziz buluyorum. 나이 어린 친구들 아니면 대학생 그런 친구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도 똑같이 김밥, 떡볶이, 뭐 치킨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거를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터키 전역에 14개 도시에 저희가 21개의 지점이 있거든요. 저렴한 가격에 팔기 때문에 되게 조금 처음에 힘들었어요. 떡볶이에 들어가는 그 기본 뭐 고추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떡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한국에서 가져와야 되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간장 빼고는 저희 공장에서 이제 저희가 다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일단
제일 쉽게 좀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주부들이 많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뭐 펠린치프트라고. 근데 거기에 나가서 이제 뭐 김치, 불고기, 닭강정, 호떡 같은 그런 음식도 이제 했었고요. 터키에서 되게 인기가 많은 마스터 셰프 터키가 있는데 거기에 나가지고 제가 불고기를 했었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때는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튀르키예에서 마스터 셰프가 제일 큰 그 TV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트위터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이제 그리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조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1년 정도 뒤 정도인가 그때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그 위아래라고 같이 사셨어요. 그때 한 6개월 정도를 같이 이제 지내면서 할머니가 음식을 되게 또 잘하시거든요. 전주 분이시다 보니까 그때 계속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는 뭐 김치찌개라든가 미역국, 된장찌개, 뭐 속꼬리찜, 뭐 잡채 이런 거를 되게 잘 할머니가 가르쳐 주시고 또 와이프도 되게 항상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가지고 잘 배웠는데 사실 그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제 아내가 하는 이 속꼬리찜이 진짜 이게 엄청납니다. 원래 한국 음식이라고 말하면 사람들 다 라면, 떡볶이, 김밥만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다양한 음식을 알려주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부침개라든가 뭐 식혜 그런 거 한국에서 음식 다양하잖아요. 그런 거는 다 알려주고 싶어요. 그 당시에 7명 직원이랑 같이 저희 냉동 탑차랑 해가지고 1000인분 3일 동안 그렇게 제공을 했었어요.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가가지고는 힘들다고는 못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제 가서 그 현장에는 엄청나게 처참했었거든요. 건물 진짜 다 무너져 있었고 그리고 건물 앞에 사람들 계속 진짜 대성통곡하고 있고 터키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제 2의 고향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더욱더 각별한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다 이제 이분들이 저희를 한식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니까 저희가 또 그만큼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항상 제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항상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지금에는 중동을 지금 목표로 해가지고 사우디랑 이집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목표는 지금 중동 하나하나씩 이제 진출을 하는 건데 아랍어도 지금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 중동권에는 수요는 진짜 많거든요. 한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한식당은 그만큼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행 중 물품이나 여권 등을 도난당하면 여간 낭패가 아니죠. 신혼여행지로 인기인 멕시코 칸쿤에서는 항공편 위탁 수화물을 도난당하는 사건들이 발생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탁 수화물 내 귀중품은 도난 신고를 해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만큼 항공편 위탁 수화물에 귀금속과 현금, 또 신용카드 등은 절대 보관하지 마셔야 합니다. 또 해외 유명 관광지나 전시장, 야시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소매치기 피해가 잇따르는 만큼 여권과 소지품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특히 차량 내 물품을 보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글로벌 나우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